우리나라는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좀 있거든. 내 친구들이 격투기 배우고 싸움 다 잘하는 애들인데 너네가 뭐 어쩔 건데. 오해를 되게 많이 받았어 어릴 때. 말로 하기는 약간 방송 용어가 아니어서 그렇긴 한데 이게 내가 이걸 하는 동안은 댓글을 볼 수 없어. 이걸로 사연을 봐야 돼서 댓글은 네가 좀 말아야. 아 예. L님이 보내셨어. 세상이 너무 이상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라는데 이거에 대한 무슨 상담을 해야 되니? 사는 게 재미가 없다. 근데 인생이라는 게 원래 재밌는 순간이 있으면 재미없는 순간도 있지. 언젠간 재밌는 순간이 있겠지. 안 좋은 날이 있으면 좋은 날도 있는 거고 항상 나락으로 떨어지지만은 않잖아. 그리고 뭔가 저점이 있어야 고점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저점이 있어야지 고점이 됐을 때 기분이 좋아지잖아. 항상 이렇게 쭉 고점에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또 그 현실에 대해서 뭔가 되게 지루하다고 느끼거나 그게 고점이라는 생각이 없을 것 같아. 얼마나 살았는진 모르겠지만 살다 보면은 재밌는 날이 있겠지. 제 사연이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주저리 남겨보겠습니다. 어디에 말할 곳이 없었거든요. 저는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구김살 없이 삶을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며 지내왔어요. 어린 유년 시절 음주만 하면 폭력적 성향을 띠던 아버지는 엄마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지르고 이도 모자라 불륜까지 행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저희 남매 때문에 참으시던 엄마는 아버지와 헤어짐을 택하고 온갖 빚과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저희 남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득 안고 이혼하셨습니다. 그렇게 빚을 갚고 집이 구해지면 오빠와 저를 꼭 데리러 온다고 약속을 하시고 잠시 아버지의 손에 맡겨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엄마에게 향하던 아버지의 화살이 저에게 향해졌고 빨래를 안 했다는 이유로 이유 없는 폭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든 저를 무슨 사건이 있으셨대. 대충 요약하면 방화가 될 뻔한 사건이 있으셨대. 사실 저는 이때부터 기억이 별로 없어요. 자신을 보호하려고 기억을 봉인해 놓은 것이었어요. 이럴 수 있어. 근데 원래 사람은 안 좋은 기억들을 뇌에서 좀 잘 지우더라고. 최근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이와 같은 기억들을 떠올랐고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자기 전 눈만 감으면 제 이름을 부르던 아버지의 목소리와 표정이 더더욱 생생히 떠오르곤 해요. 아버지의 폭행으로 어머니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셨던 날에도 참 아빠를 많이 미워하며 세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남매는 엄마의 사랑 아래서 잘 컸답니다. 월등히 공부를 잘하던 오빠를 엄마와 저는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해줬고 오빠는 근사하게 성공했고 저도 생계 때문에 택했던 직업인 치위생사로서의 실장으로 월급도 두둑히 받고 작년에는 결혼도 했답니다. 해피엔딩인 거 아닌가? 참 이렇게 먹고 살만해졌는데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를 진단받고 얼마나 멀었는지 모르겠어요. 억울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사연이 짧은 거 같지 않니? 이런 수위의 사연들이 은근히 좀 많이 오긴 했었거든. 근데 결혼도 하셨고 결국에 좋은 날도 오긴 왔잖아. 결혼은 어떻게 보면은 오빠도 성공했고 그 힘든 날을 지나서 좋은 날도 결국엔 왔는데 뭐 공황장애랑 이런 거는 치료받으면 많이 좋아져. 나도 아직 좀 남아있긴 해. 나도 사람 많은 데를 잘 못 가. 누구랑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문제긴 한데 내가 마음 편한 사람이랑 이렇게 있다 보면은 치료가 그래도 되더라고. 그게 불치병은 아닌 것 같아. 내 생활이 뭔가 이렇게 안정적이 되면서 많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어서 치료받고 이러면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 나는 왜 이럴까? 되게 흔한 질병이고 사실 되게 많아. 근데 사람들이 티를 안 내. 왜? 우리나라는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좀 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티를 잘 안 내는데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같이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힘들 땐 얘기를 해. 혼자 참지 말고 나 여기 있는 거 너무 힘든 것 같아. 보통 속으로 참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그래야 그 사람도 알아. 그 사람들은 거기 있는 게 힘들지가 않으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꼭 얘기를 해줘야 돼. 그리고 결혼도 했으니까 특히 남편한테는 더더욱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또 나름 해피엔딩인 것 같으니까
MJ님이 보내신 사연이에요. 오. 제가 특유의 눈빛이 있어요. 뭔가 사람을 흘겨본다고 해야 하나? 째려본다고 해야 하나?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가끔씩 왜 나를 째려봐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중학교 올라오고 나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가끔 듣는 소리라 신경 안 쓰고 안 믿었지만 중학교 올라오고 눈빛으로 다른 아이들과 굉장히 많이 싸웠고 선배들한테 굉장히 혼났어요. 심심할 땐 지나가는 모르는 성인 여자 여러 명이 와서 저를 둘러싸면서 왜 이리 째려보냐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해졌고 그러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많이 생겼습니다. 먼 학교를 가서라도 그 소문을 피하고 싶어 무작정 엄청 멀고 양아치들만 다니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신가 보네. 근데 또다시 중학교 소문과 몇몇 아이들이 저한테 띠껍다라는 말 등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전 사람들만 많으면 눈이 떨리고 정말 말을 미친 듯 버벅거립니다. 이 학교에서만큼은 잘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 같은 경우도 눈빛이 오해를 되게 많이 받았어 어릴 때. 말로 하기는 약간 방송 용어가 아니어서 그렇긴 한데 나는 딱히 신경을 안 썼거든. 어차피 이 사람들 졸업하면 내가 볼 사람들도 아니고 어린 나이라면 충분히 의식이 될 수도 있거든. 친구는 있을 거 아니야. 그 친구들이랑만 있고 그러면 되지. 그 친구들은 네가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걸 알지 않을까. 내가 학창 시절이 너무 오래전이라 사실. 뭘 추가하고 싶니? 이거는 정말 저 도움이 많이 되실 건데요. 이제 저도 이제 강박증이 좀 심했었어가지고 대학교 지날 때 원치 않던 공부를 했어서 그때부터 처음으로 눈치란 걸 많이 보게 됐어요. 눈치를 보다 보니까 사는 것도 별로 재미없고 왜냐면 할 말을 다 못하니까 너무 심해졌어서 격투기 다니세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 눈빛이 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내가 시비 거는 걸까봐 좀 두려우신 거잖아요. 격투기를 다니시면은 정말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왜냐면 싸우다 보면은 또 많이 맞고 보다 보면은 정말 사람에 대한 겁이 별로 없어지거든요. 정말로. 왜냐면 많이 맨날 맞는데 그리고 자신감도 올라가고요. 정말 많은 게 좋아져요. 그리고 거의 관장님한테 사연을 얘기하시고 하면은 관장님도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 운동을 하다 보면은 되게 많이 친해지고 거기 고등학생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랑 친해지다 보면 친구들도 많이 사귈 거고. 네, 격투기 추천합니다. 뭐 정말 막말로 눈빛이 정말 이상하다 하셔도 내 친구들이 격투기 배우고 싸움 다 잘하는 애들인데 너네가 뭐 어쩔 건데. 좀 이런 마인드도 생기실 수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 JY님이셔. 소방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23살 여자입니다. 오는 4월 시험이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지만 하는 제 모습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혼자 공부를 하는데 하면 할수록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혼란이 오더라고요.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에요. 요즘 최대 고민사는 공부인 것 같고 항상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건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항상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인간관계에 대한 상담이 진짜 많이 오거든. 인간관계는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끝은 전화를 안 받으면 돼. 그게 제일 심플한 방법이야. 얼굴도 안 보고 통화도 안 하고 이러다 보면 자연히 다들 떨어져 나가. 전화를 안 받는 게 내 생각엔 최선인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더라. 내 경험상으로는 그랬어. JY님을 찾으실 때만 전화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 좋은 거라고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인간은 다 그래요. 정말로. 진짜 몇 명 빼고. 현재는 저는 제 베프들한테 진짜로 한 달에 한 번 통화할까 말 거거든요. 그분들 외에는 진짜 저도 제가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모두 다 그럽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절로 깨달으실 거거든요. 네, 저절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은. CSH님이 보내신 사연이야. 안녕하세요. 이제 막 20살이 된 학생입니다. 부럽다.
12년 동안 입시를 하면서 계속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남과 저를 비교하게 되고 점점 자존감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분명 옛날에는 꿈도 크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당당했는데 지금은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공부나 외모에 있어서 자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어리잖아. 어릴 때는 꿈이 없을 수 있어. 꿈이라기보다 사실 목표에 가까운 거지. 근데 그 목표를 이루는 건 사실 본인이 얼마나 노력을 하냐의 문제니까. 남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고 내 인생의 주체는 나란 말이야.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약간 다름을 인정하는 게, 아 쟤는 저렇고 나는 이렇지. 누구나 인간은 다 다른데. 이게 어려서 하는 고민일 수도 있어. 나이가 들면은 서서히 이제 그 다름을 안단 말이야. 맞아요. 사회생활도 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을 접하고 이러면은 그 다름의 차이를 깨닫는 날이 올 수도 있어. 뭐 사람마다 시기가 다르긴 한데 일단 자신을 사랑하는 게 시작이긴 하지. 그냥 많이 웃고 그냥 재밌는 거 많이 하고 즐거운 거 많이 하고 일단 인생을 좀 즐겁게 살면은 자연스럽게 성격도 많이 좋아지고 그러지 않을까? 본인의 인생인데 본인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키 180이라고 했던 19살 와, 크시다. 진짜 멋져요. 저는 지금 트럼펫 전공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예고 다니면서 첼로 전공을 했는데 아무래도 첼로는 오래 했었지만 전공은 뒤늦게 결정해서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고2 되기 전에 연습을 더 하려고 자퇴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학교를 안 다니는 상태에서 우연히 트럼펫을 잡게 되었는데 저랑 너무 잘 맞기도 하고 첼로에 비해서 엄청 저렴하고 유지비도 안 드는 트럼펫을 선택하게 됐어요. 제가 트럼펫을 18살에 시작했으니 대입 시험으로는 2년도 안 남은 시간에 시작을 했잖아요. 요즘 코로나라 연습실도 못 가는 상황이고 너무 불안하고 힘들더라고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저는 실력이 안 느는 것 같고 아무 생각 말고 연습만 하면 된다라고 주변에서 많이들 얘기하는데 저는 내가 진짜 이 길이 맞는 걸까라는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예술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건 솔직히 재능의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특히 뭐 이렇게 악기나 이쪽은 나와서 전공을 살리는 사람들이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어. 음악으로 먹고 살기가 원래 진짜 힘들거든. 실력이 있는 거라면은 결국에 실력이 있으니까 잘 될 거고, 실력이 없는데 그냥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면은 어느 순간 깨닫지 않을까. 꿈과 현실은 다른 거거든. 꿈을 누구나 이루지는 못해. 세상은 되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단 말이야. 내가 꿈이 이거라고 해서 그걸 다 이룰 수는 없어. 그 나이가 되게 이제 우리에 비해선 어리신 것 같은데 정말 진짜로 원하시는 걸 하셔야 돼요. 악기 같은 거는 재능은 이미 설정이 돼 있고요. 솔직히 다른 사람들 말이 맞아요. 연습밖에 살 길이 없어요. 인간은 어찌됐든 남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자신감은 저절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연습밖에 할 게 없어요. 악기 같은 거는 열심히 연습하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 얘는 상담을 왜요? 왜요? 얘는 내 방송에 되게 자주 들어오는데 이거 본 거죠. K양께서 보내신 사연이야. 이런 상담 오빠한테 해도 되나 싶지만 케이스다. 댓글에 다른 분들 의견도 궁금해서 애기 낳고 육아하는데 남편은 일하느라 거의 혼자 애기 봐요. 근데 요즘 남편이랑 대화 주제가 애기 키우는 방식? 예를 들자면 저는 애기 있을 땐 TV 안 트는데 남편은 뭔 상관이냐 하면서 그냥 틀어놓는다던가 앞으로 훈육은 어떻게 할지 이야기하다 보면 의견이 너무 정반대라 은근 스트레스를 받네요. 육아는 거의 제가 전담하는데 남편의 의견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애기가 몇 살이야 근데? 70일이래요. 근데 일단 어쨌든 결국에 둘의 자식인 거잖아. 서로 의견 조율을 지금부터 해나가야지. 이제 70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트러블이 심한데 그거를 서로 안 풀고 그냥 있으면은
점점 갈등은 깊어만질 텐데 대화를 좀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조율이 안 돼서? 조율이 안 되는 거는 네가 조율이 안 되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잖아. 그러면은 성격을 어느 정도 알고 결혼을 한 거잖아. 근데 그게 불만인 건가 지금? 좀 붙잡고 대화를 해봐. 대화를 안 들어주면은 진짜 뭐 부부만의 대화의 방식이 있겠지. 이제 김스타님의 남편분은 어떻게 보면은 육아를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김스타님이 혼자서 하시고 계시고,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은 남편분은 안 돌보 계시는 거니까 김스타님이 그거를 설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 남성분의 아이고 일도 어떻게 보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성분의 의견도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장난기 하나 다 빼고 딱 테이블에 앉아서 뭐 애기가 잘진 모르겠지만 진짜 몇 시간이 걸리든 정말 진지하게 눈 딱 바라보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부가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고 아빠도 아빠가 처음인 상태인 거잖아. 70일밖에 안 됐고 이러면은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 둘 다 처음 겪는 일인데 가족의 문제인 거잖아. 이제 뭐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 가족이 되는 길을 선택을 했고 잘 살아야지. 맞춰가지고 살면서 트러블은 누구나 있는 거고, 단순히 트러블이 나서 이제 우리 헤어져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화를 해서 맞춰야지. 처음인 거라 서로가 익숙하지 않은 건 어쩔 수가 없어. M님이 보내신 사연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집안에서 저를 굉장히 반대하셨고 괄호 열고 실제로 저를 보신 적도 없어요. 괄호 닫고 제 부모님까지 무시하시고 저희 아버지에 대한 거짓 소문까지 만들어내면서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셨습니다. 결국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일본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식당 하시는 게 싫고 제가 대학교를 중간에 그만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저를 볼 가치도 없다고 한 거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남자에게 이별을 고했고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자기 집안과 인연을 끊었다며 저에게 절대 저와는 헤어질 수 없다고, 자기도 그런 가족이 필요 없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이 좋아요. 그 사람 죄는 아니니까요. 머리와 마음이 따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이 오셨는데, 자, 결혼은 내가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듯이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인연을 끊었다? 과연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그렇게 쉽게 끊길까? 여자 하나로? 굉장히 어렵다고 봐. 잠깐은 끊길 수 있지. 하지만 막상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자기 부모님이랑 막 이러더니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사실 모르는 거잖아. 지금이야 자기 여자친구가 없어서 죽을 것 같고 이러니까 얘한테 모든 걸 맞췄지만 결국에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다시 돌아갈 텐데, 특히 뭐 그냥 단순히 연애를 할 게 아니라 결혼을 할 거라면은 이 선택은 아니라고 봐. 결국에 사연자가 불행해질 거야. 본인이 불행해지는 길을 본인 스스로 가겠다면은 어쩔 수 없지. 그건 본인의 선택인 거니까. 본인이 선택해서 힘들고 이런 거는 본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지 않을까.